작은 한옥집의 지붕 위로 빗줄기가 끊임없이 떨어지며 정성스럽게 놓인 돌로 된 마당 전체에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습기로 반짝이는 어두운 나무는 독특한 송진과 세월의 향기를 풍겼다. 처마 아래에 정성스럽게 매달린 종이 등불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안락한 내부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28세의 윤지는 집 문턱에 앉아 폭풍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창백한 피부와 헝클어진 쪽진 머리로 묶은 검은 머리가 조화를 이루는 그녀의 계란형 얼굴에는 피곤함과 억눌린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 드러났다. 그녀는 며칠 전 서울을 떠나 정선의 시골 마을에 있는 가족의 옛집을 돌보기 위해 이곳에 도착했다.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외진 곳으로 산속에 숨겨진 절들과 신선한 과일과 수제 김치를 파는 노상시장들이 어우러져 투박하면서도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 그녀는 혼잣말하며 전통적인 절개선에 현대적인 단순함이 가미된 한복을 당겼다.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자 윤지는 발에 물방울이 튀는 것을 느끼며 약간 몸을 움츠렸다. 바로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보았다. 돌담 너머 이웃집과 그녀의 집을 나누는 그곳에서 어두운 코트를 입은 키 큰 남성이 폭풍을 마주보며 천천히 걷고 있었다. 희미한 등불의 불빛이 잠시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예리한 눈과 차가운 표정이 그녀의 심장을 요동치게 했다. 낯선 얼굴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흥미를 느꼈다. 그는 누구일까? 그녀는 이마를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정선 마을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냈다. 어떤 방문자라도 지역시장에서 화제거리가 되었고, 특히 저런 남자는 조용하고 전통적인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윤지는 곧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빗줄기는 점점 더 강해져 지붕의 경고처럼 두드리며 산들 사이로 먼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지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깐 요에서 뒤척이며 생각이 그 남자의 수수께끼 같은 모습으로 계속 돌아갔다. 그의 얼굴은 너무 인상적이어서 마치 그녀의 마음에 새겨진 듯했다. 그는 누구였을까? 폭풍 속에서 홀로 그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돌아오면서 산을 감싸는 얇은 안개가 함께 찾아왔다. 윤지는 점심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사기 위해 지역시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정선시장은 단순하면서도 활기 넘치는 곳이었다. 전통적인 모자와 세월의 흔적이 남은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들은 약초, 이른 새벽에 수확한 채소, 그리고 떡볶이와 순두부찌개 같은 전통 한식을 팔고 있었다. 음식에서는 유혹적인 향기가 풍겼다. 그녀가 상인과 흥정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노점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몇몇 여인들이 속삭이며 그녀 뒤쪽에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뒤돌아보니 그녀의 눈은 다시금 그 수수께끼 같은 남자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그가 과일 가판대 앞에 서서 아시아 배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었다. 낮의 햇빛 아래에서 그는 더욱 인상적이었다. 키가 크고 약간 젖은 검은 머리는 이전의 빗물 때문인지 반짝였으며 그의 존재감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는 묘한 우아함이 있었다. 마치 귀족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윤지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마치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를 다시 쫓았다. 놀랍게도 그는 그녀를 알아차렸다. 잠깐 동안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의 몸에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인사를 건넨 후 노점들 사이로 사라졌다. 저 사람, 박 씨 집의 새 세입자라던데요? 여인들 중 한 명이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에서 왔다고 하던데 말이 별로 없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또 다른 여인이 덧붙였다. 하지만 잘생기긴 했죠. 윤지는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그 짧은 순간의 교감으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지? 그녀는 생각했다. 그날 밤 저녁을 준비하던 중 문 밖에서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의 작은 전등이 문 밖에 누군가의 실루엣을 비추었다. 윤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는 바로 거기에 서 있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그녀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듯했다. 저는 도윤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 전등이 나갔는데 박 씨가 당신이 초를 빌려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윤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의 존재감은 작은 부엌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여기 오래 사셨나요? 그는 방 안에 놓인 물건들을 흥미롭게 살피며 물었다. 아니요, 할머니께서 부산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잠시 집을 돌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약간 긴장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카운터 위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가 미소 지었고 윤지는 주변 공간이 갑자기 좁아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도윤의 눈에는 무언가 있었다. 비밀과 깊이가 섞인 감정이 그녀를 알 수 없는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듯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의 만남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점점 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었다. 그는 점점 더 빈약한 핑계로 나타났다. 소금을 빌려달라는 부탁, 시장에서 어디서 물건을 사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것 등. 그들 사이의 대화마다 점점 더 강렬해지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것은 폭풍 전의 전기처럼 공기를 가득 채웠다. 어느 화창한 오후 도윤이 마당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핑계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식물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가벼운 한복이 산들바람에 흩날렸다. 당신은 정말 특별하군요.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조용히 웃음을 흘렸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신은 아직도 이곳을 당신의 일부처럼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의 시선은 너무나 강렬해서 윤지는 눈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당신도 알고 있죠?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요. 마치 이 집과 이 비가 모든 게 우릴 위해 준비된 것처럼요. 윤지는 거의 반응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다시 키스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키스가 깊고도 소유적이었으며 그녀 역시 같은 열정으로 화답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으로 올라갔고 얇은 셔츠 아래로 느껴지는 그의 천을 감지했다. 여전히 그에게서 비 냄새가 났고 그것은 나무 향과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창문 종이를 통해 들어오는 은빛 달빛 아래 그들은 열정에 몸을 맡겼다. 모든 손길, 모든 키스, 모든 속삭임은 무언의 약속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비밀을 간직해 온 한옥의 벽은 운명처럼 일어난 이 로맨스의 동반자가 되었다. 날이 밝자 도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윤지가 눈을 뜨자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있었다. 당신 남아있을 건가요? 그녀는 마치 대답이 두려운 듯 물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원하는 한, 그러나 둘 다 알고 있었다. 아직도 비밀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것은 곧 비처럼 쏟아질 구름처럼 어딘가에 떠 있었다. 그날 오후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윤지는 그것을 현관문 아래에서 발견했다. 낡은 종이 위에 우아한 필체로 적힌 글귀가 있었다. 폭풍 속에서 나타나는 자들을 조심하세요. 비 속에는 너무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윤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도윤이 떠올랐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 경고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잔인한 우연이었을까? 그녀는 창문 밖 이웃집을 바라봤지만 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집 전체가 숨을 쉬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그녀를 감쌌다. 무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해가 저물자 윤지는 그와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도윤의 집으로 걸어가며 심장이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도윤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뭘 원하는 거지, 윤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당신은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대체 누구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하게 물었다. 도윤은 긴 시간 동안 침묵하며 그녀를 응시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이 알고 싶지 않을 비밀들이 있어요, 윤지. 모든 것을 바꿔놓을지도 모를 비밀들이요.
문이 부드럽게 닫히며 그녀를 가랑비 속에 홀로 남겨두었다. 하지만 윤지는 그것이 폭풍이 데려온 이웃을 둘러싼 신비의 시작일 뿐임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의 집 현관에 서 있었다. 도윤이 검은 우산을 들고 더 차분하지만 여전히 묵직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전날 밤과는 달리 부드러웠다. 마치 무언가가 달라진 듯했다. 윤지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문턱을 넘자 집안 전체가 숨을 죽이는 듯했다. 도윤은 우산을 문 밖에 두고 거실로 걸어가 낮은 방석에 앉았다. 여전히 흐릿하게 비가 내리는 창문은 무거운 침묵의 배경이 되었다. 할 얘기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제가 정선에 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집과 당신은 훨씬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윤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슨 뜻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속삭이는 듯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약간 몸을 기울였다. 당신의 가족이 대대로 숨겨온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여기에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어요. 한때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던 집은 이제 윤지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무언가를 위한 무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